네,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아서 전라도의 숨은 매력을 찾아 떠나는 시간 전매청입니다. 네, 이번 주 저희 전매청이 떠나가 볼 곳은요. 호남선의 종착역이자 호남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목포입니다. 자, 이곳 목포에 대해서 어떤 숨은 얘기들이 있을지 김세아 씨는 목포하면 어떤 게 먼저 떠오르세요? 목포하면 일단 항구가 있지 않습니까? 님이요. 내 님은 배를 타고 떠나갑니다. 님이요 가지 말아요. 라고 했지만 님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버렸어요. 저 같아도 가겠어요. 네? 뒤를 휙 돌아보니까 뒤를 휙 돌아보니까 왜 자꾸 돌아봐요? 그곳에서 네. 정말 알싸한 홍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 골목을 지나서 이 알싸한 홍어 냄새의 근원을 찾아갔더니 걸쭉한 막걸리 냄새가 그냥 피어오르는 그런 통나무 선술집이 있는 거예요. 네. 그곳에서 이런 노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큐! 사공의 뱃노래 짜자자짠 거리며 잘한다. 좋다. 이별의 눈물이냐 목포의 소리. 야, 목포의 눈물 빼놓을 수가 없죠. 네, 네. 그 사연만은 그 눈물만큼이나 그리움이 많이 묻어나는 곳이 목포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저런 노래에 취해가지고 김세아 씨가 이제 또 술 한잔 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이제 시비 걸고 하면은 뜰 때 들어가죠. 뭘 치나봐. 무서워. 진짜 이 그러면은- 아저씨 볼수록 보리굴비 닮았네. 이러는 거죠. 우리 왕굴비. 그러면은 이런 옷을 입고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죠. 그렇죠. 예. 학교에 가게 되죠. 예. 자, 목포하면은 목포 네. 남자라고 할 수 있어요. 목포에서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 김광호 박사께서 오늘 또 제대로 된 해설도 해주실 것 같은데요. 네, 목포 하면은 예술과 예술인의 도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소설가 박화정 쌤, 극작가 차범석 쌤, 그리고 남종화의 대가이신 남농 쌤까지. 그래서 이제 목포는 어느 곳을 가도 그림과 글씨를 만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지난 목포의 향기를 또 가득 품고 오늘 스튜디오에 찾아주신 아주 귀중한 손님 한 분 모셨는데 전영자 해설사님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맛과 먹과 그리고 예양의 도시 목포에서 온 해설사 전영자입니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화려한 해설, 멋진 해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예. 자, 이런 기대를 안고 오늘 전매청 목포로 떠나볼 텐데 첫 번째 키워드. 자, 목포 하면은 정말 또 고심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첫 번째, 네. 멜라콩? 멜라콩? 병아리콩은 하는데 멜라콩이를 모르겠어요. 택시 느낌이 약간 있잖아. 멜라콩. 내가 언제 그렇게 했어? 약간 코를 들면서 해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한번 네. 해보세요. 멜라콩. 멜라콩. 잘 어울리잖아요. 아니, 이거 어깨를 비틀어야 되는 거죠. 자, 선생님. 네, 저는 알고 있는데 이거 멜라콩은요 드라마에 나와 있. 드라마에 나왔어요. 아, 드라마에 나온다고 이게? 네, 예. 자, 오늘의 키워드 멜라콩. 그 비밀을 풀기 위해서 목포의 상징 목포역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 오늘 목포역은 처음인데 오늘은 뭔가 이게 뭐예요? 멜라콩? 콩 이름인가요? 제가 먹는 거는 사실 일가견이 있어가지고 어지간한 콩은 제가 다 알거든요. 뭐 강낭콩, 동복콩, 검정콩, 뭐 많은 콩들이 있는데 멜라콩은 처음 듣는데? 멜라콩? 멜론하고 강낭콩하고 조잡을 시켜가지고 오늘도 조자? 처음부터 그냥 막 뺐네요. 막 뺐던 멘트를. 아니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멜론도 열리고 뿌리를 뽑으면 거기에 콩도 있는. 그럼 멜론콩이 돼야지 멜라콩이. 네. 아이고 이렇게 부끄러운 있는가? 제가 다 부끄럽습니다. 정말. 하잖아요. 여기 거의 다 아신대요, 사람들이. 멜라콩에 대해서요?
그럼 목포에서 되게 유명한 콩인가 봐요? 근데 왜 내가 한 번도 못 먹어봤지? 그럼 가서 물어봐야지. 자, 두근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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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외국인인데요. Do you know about 멜라콩? No, never. Never. Why? Why? 시비 거는 거예요? 저분이 당황하셨어요. I'm only visiting. Why would I? Just a visit. You look so alone. 바보를 질문 중인데. 우리나라 사람이 다 저렇지는 않습니다. 외국인도. 세상에. 근데 혹시 멜라콩이라는 걸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완두콩. 완두콩. 이분도 콩 박사시더라고요. 쌀이콩. 쌀이콩? 쌀이콩은 어떻게 생겼어요? 강낭콩. 또 이런 종류. 검정콩. 네, 검정콩. 또 다른 콩. 그 정도밖에 모르겠어요. 킹콩. 그건 아니죠. 아니고. 예. 오늘 여행 오셨나요? 아, 처갓집에. 처갓집이 못 보셨어요? 앉아. 그동안에 자기가 잘 못 왔었거든요. 아, 그렇구나. 이제 올해 가기 전에 장모님 얼굴 뵈야지. 어머 세상에. 계속 찾아뵈야 되는데 또 살기가 이제 먹고 살고 뭐 이런 게좀 갑자기 분위기가. 찾아뵙지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자주 찾아뵙는데 작년까지만 자주 찾아뵀는데 올해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못 찾아뵀어요. 장모님 죄송하고 연말 송년 방송이 되고 아니 키워드도 멜라콩 찾고 찾아가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도 전하고 열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내 말이. 아니 뭐 이제 멜라콩에 대해서 뭐 반반이죠. 예, 6시 내 고향 느낌도 나면서 TV에 사랑을 싣고도 있고 또 전매청이 또 주고. 모르는데 왜 자꾸 TV 아버님 혹시요 목포 분이세요? 네. 무슨 콩이에요? 이 콩 아니에요? 콩 먹는 콩? 왜 웃으세요? 기가 막혀 하시더라고요. 왜? 아버님 콩 아니에요? 멜라콩? 다리 다리가 있으니까 다리. 다리 이름이 멜라콩이라고? 근데 그 다리 이름이 멜라콩이에요? 왜 멜라콩이에요, 아버님? 이거 너무 외국 단어 같잖아요. 외국인이 와서 지었나? 글쎄요. 아니 아버님 여기 왜 계신 거예요? 놀러? 근데 목포 사시는데 목포 여기에는 왜 나오신 거예요? 좋잖아. 여기 앉아서 쉴 때도 있고. 쉴 때도 있고 사람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지. 미인도 이렇게 볼 수 있고. 어이없어. 미인은 아니에요. 미인은 아니에요. 화가 나셨어요. 내가 많이 봤지. 아니 빨리 가. 잃어버려, 빨리 가라. 왜 밀어요? 가버려요. 가버려. 미인인데. 외국인들이 저렇게 솔직해요. 그러니까요. 힌트를 좀 얻고 싶어서 제가 영무실로 향했는데요. 아 저기 선생님 저기 제가 지금 이 멜라콩에 대해서 좀 찾고 있는데 여기에 계신 분들이 이 멜라콩이 무슨 다리라는 얘기를 하셨고 이 근처라는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멜라콩은 그 목포역에 전번에 근무하신 분이 네. 멜라콩 다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여기 목포역 직원 앞에 여기 직원분이 놓는데 상금이라든지 네. 이걸 활용해서 이 다리를 놨습니다. 어머 그러면은 그 개인 사비도 쓰신 거고 예. 모금도 하신 거고 제가 알기로는 62만 원 거금을 자기 사적 돈에서 네. 이렇게 활용을 하시고 네. 그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그 시대에 짜장면 한 그릇이 얼마였나요? 뭐 1원이나 5원이나 됐지 않을까. 알고 보니까 한 15원 정도 됐다 15원? 하더라고요. 시대에 60몇만 원을 캐척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선생님 혹시 그러면 선생님도 그 시대에 사셨다면 64만 원 캐척하실 수 있습니까? 예, 그때 당시에 샀더라면은 벌칙 막 억 단위잖아요. 그렇습니다. 선생님 억 단위 지금 혹시 캐척 가능하십니까? 무리한 질문 좀 상가해 네. 주세요. 제가 무리했나요? 예. 저 같으면 없었다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예, 예. 이 멜라콩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왜 멜라콩 다리인가요? 박길수란 분이 네. 멜라콩 그
영화에 나오는 극중 인물하고 네. 유사한 네. 그 모양새라든지 행동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있어서 멜라콩이라는 별명을 붙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1960년에 영무실에 근무를 하면서 네. 사비를 모아서 또 돈을 이제 얻어가지고 그렇죠. 다리를 만든 게 이름이 멜라콩이다. 조금 부연 설명 더 들어볼까요? 박길수 씨라고 예. 장흥분인데 어려서부터 소아마비를 앓았어요. 근데 목포역이 원래는 섬인데 섬 위에다 섬하고 뚝방길을 연결해서 철도를 놓은 거죠. 물이 빠지면은 그냥 건널 수도 있지만 물이 들면은 물이 차오르니까 멀리 돌아다녀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안 되겠다. 모금을 좀 해보자. 그 당시 우리 할머니도 이제 이 길을 지나다니면서 네. 그 모금할 때 물어보니까 250원을 거기다 넣었다 하더라고. 할머니가요? 모금통에다가. 네? 우리 할머니가. 근데 그 당시에 60년에 아까도 나왔는데 어마어마한 돈. 굉장히 그럼 큰 김수아 돈이죠. 씨는 쾌척을 하셨겠습니까? 그러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게. 진짜 쉽지 않지요. 지금 대충 그 60만 원이라는 돈에 가치가 얼마인지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초급 공무원 월급이 예. 4,000원이었답니다. 월급이 4,000원. 그리고 이제 80kg 한가마니가 3,500원이었어요. 그럼 억 단위가 맞지요? 그럴 것 대략 같아요. 굉장히 많은 돈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쯤에서 또 이제 이런 아름다운 마음이 있으니까 또 우리 장태희 씨의 어록이 또 나와야 될 시간이 아닌가요? 네. 어록타임. 아니, 저 이거 보면서 박길수 어르신이 마음이 되게 부자셨던 것 같아요. 이게 돈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가 기브앤테이크가 주고받던데 노테이크 하셨기 때문에 더블테이크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손들이 좋은 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좋은 일 하셔서. 영어가 네. 과다죠. 아무튼 오늘은 이제 영어로 네. 저희 교수님께서 지적 들어오셨어요. 뭐라고요? 영어가 과다하다고. 자, 멜라콩 박길수 선생님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이곳에 계시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는데요. 목포 문화원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옛날 다리 모습입니다. 그리고 박길수 씨가 소화물을 이렇게 이 다리를 통해서 건너가는 겁니다. 어머, 이게 우리 박길수 선생님의 모습이에요? 예. 이야, 이게 그 다리고요, 지금. 예. 하수 개천이 목포역 주변으로 이렇게 쭉 흐르고 있어가지고 네. 목포역 뒤쪽에 있는 마을 사람들은 네. 목포역을 오려고 그러면 삥 돌아가지고 소화기로 해서 들어오는 거죠. 어허. 그래서 박길수 씨가 이거 불편한 거 아니냐. 네. 불편한 거 아니냐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결심을 하죠. 아니, 목포시에서 해야 될 일을. 그렇죠. 네. 그렇게 다리를 세워야겠다. 마음을 먹으신 우리 박길수 선생님께서 목포시에 요구를 했지만 당장 다리 건설이 쉽지 않다는 답변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직접 철근과 시멘트를 구하러 다니셨고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십시일반 비용도 자발적으로 이렇게 또 모금을 해주셨대요. 저 그 KBS 당시에. 드라마가 있었군요. 맞습니다. 와, 네. 많은 시민 여러분들의 또 참여가 있었고 그렇게 해서 멜라콩 다리는 완공이 된 와. 거죠. 그러면 그 예. 다리를 지금도 저희가 건너볼 수 있을까요? 그 하천을 전부 다 목포시가 복개를 했습니다. 없애버렸군요. 복개를 하면서 네. 그 다리를 뜯어냈죠. 그러면은 그 비싼 다리를 몇 년 쓰지도 못했네요. 그 다리를 6년 썼습니다. 아까워라. 목포에는요 간척과 매립을 통해 땅이 이루어진 곳이 많은데요. 60년대만 해도 이 목포역 옆길 역시 넓고 긴 하천이었다고 합니다. 네. 지금은 이렇게 복개되어서 언제라도 편리하게 역을 오갈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참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네. 그러면은 다리를 이제 이 천에서 저쪽, 그러니까 역에서 저쪽 마을을 연결하고자 지금 온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이 멜라콩 다리는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요. 대신 다리가 뭐가 있나 있던 봐요? 자리에 이렇게 네. 작은 비석만 와. 남겨져 있습니다. 목포역 정모 박길수 멜라콩 다리. 표지석 있는 이 위치로 봤을 때 다리 자리잖아요, 지금. 예, 다리는 이렇게 있었죠. 여기서 이렇게 있던 다리인 거예요. 예, 여기 저기 나가. 여기서 이 하천을 건너갈 수 있게끔.
다리가 사라지고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멜라콩, 박길수라는 이름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는데요. 네. 사실 살아생전에 이 박길수 선생님이 지역을 생각했던 그 마음에 비하면 지금의 흔적이 한없이 아쉽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로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슴이 굉장히 아픕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예. 정말로 시민 운동이라도 일어나 가지고 이런 게 새롭게 네. 다시 잘 좀 보완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그래서요, 네. 멜라콩 박길수 선생님의 아름다운 정신을 잊지 않기 위해서 실제로 나선 사람들이 있어요. 네. 요 멜라콩 다리만 여도 그래라. 시작은 제가 했어도 마무리는 이러고 다 같이 함께 또 얼마나 의미 있고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목표를 대표하는 극단 갯돌에서 멜라콩을 주제로 창작 연극을 선보인 건데요. 네. 이게 더욱 특별한 점은 일반 시민들이 이 극의 배우가 되어서 직접 박길수 선생님을 추억했다는 거예요. 목포를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아따 목포 인심 한번 좋다 이런 소리 듣고 살아볼 생각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이여라. 야, 사람들이 와 멜라콩 멜라콩 지금 대본 써서 멜라콩 우유 빛깔 멜라콩 예. 선생님의 뜻, 선생님의 가치 이런 것을 이어받아서 네. 정말 행복한 해피한 목포를 만들겠습니다. 아, 예. 선생님 지금 가시는데 예, 왜 앉아서 선생님 예. 그래서 안녕하십시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네, 저렇게 영혼이라도 만나 뵙고 싶었다 이런 얘기죠. 그럼요. 네. 너무 뵙고 싶어요.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우리 멜라콩 박길수 선생님의 살아생전 모습입니다. 이분을 이렇게나마 뵐 수 있어서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몰라요. 진실한 마음으로 한평생 목포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셨던 멜라콩 고 박길수 선생님. 우리가 더 오랫동안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아, 좋은데요. 네. 와, 박길수 선생님의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다는 말씀을 드리고 박길수 선생님의 사진이 그래도 이렇게 남아 있네요. 맞습니다. 네, 아직까지. KBS에서 멜라콩을 아십니까라는 이런 논픽션 드라마를 제작한 거예요. 아까 중간에 잠깐 나왔던. 네, 그래서 선생님의 살아생전 모습이 이렇게 남아 있는 겁니다. 정말 다행이죠. 네. 전윤정 선생님은 저 드라마 혹시나 저는 저 드라마를 사실은 못 봤어요. 네. 못 봤는데 오늘 저기 살아생전의 모습도 보고 네. 또 드라마도 잠깐 봐서 너무 좋아요. 포근하고 또 네. 이제 저분이 하신 일 중에 그 외에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많이 했는데 옛날엔 짐이 엄청 많았어요. 차가 그렇죠. 없어서 그래서 그 짐을 보관할 무료로 수 있는. 보관할 수 있는 아. 그런 것도 마련해 주기도 하고 맞습니다. 몸이 좀 불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네, 네. 예, 참 다른 사람들을 위한 마음이죠 그게. 네. 다시 한번 우리 멜라콩 오늘 주인공이신 박길수 선생님께 다시 한번 박수를 좀. 선생님 사랑해요. 네, 정말 대단한 말씀입니다. 네. 자, 이렇게 목포에 마음 따뜻한 분이 있어서 지금의 목포가 이렇게 아름답게 빛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멍석을 깔아드립니다 순서로 넘어가야 될 텐데요. 두 번째 키워드. 네, 삐로리. 상태있어. 자, 남한산 호랑이, 남한산 호랑이? 쪽, 국내산 예. 이런 것처럼 그런 남한 국내산? 네. 목포 동물원 다녀. 동물원 있는 말이. 임정섭 없는데? 아나운서님 네. 잡아먹을 것이다. 왜 저를 왜 잡아? 호랭이가 나와요. 호랭이. 아, 호랑이가 나와 진짜로? 그래요? 호랭이. 호랑이. 그러면 화면 큐를 어흥으로 좀 부탁드려요. 호랑이처럼. 멍석을 아, 이 말은 예사롭지 호랑이. 않습니다. 갑자기 네. 호랑이. 요리 씨, 손목이 매우 부드러우시네요.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감사합니다. 목포 체험마트를 경영하는 황판도시다.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인천 떴다면 인천 안 떨어져요. 그대문 한 거는 불가능 아우학생 스프링에 내 것인가요? 오늘 내일 그다음 세포 치지 붙대우라 합니다. 진짜 현란하시더라고요. 뭐 무슨 말씀을 하신 네, 거예요? 네. 마시고 얘기하는데요. 참사이 바랍니다. 또 고만오세요. 아따 내가 귀가 안 좋다냐. 목포로 많이 오시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 얘기를 그냥 하고 길게 하셨구만. 바라바바바라바바. 저 한참 듣고 제가 들어가도 돼요? 목포를 다 설명하신 벌써 거예요. 끝났다고요? 교헌입니다. 목소리도 예사롭지가 않으시네요. 제가 1994년도에 일본에 동경에 가서 한 26년 만에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 됐어요. 하와이. 그러면은 목포를 아이시대로 하셨네요. 아이시대마스. 이바보. 8년간 도시사, 근대 역사, 그리고 근대 건축사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오면은 여기 이거는 꼭 봐봐라. 진짜 좋더라. 네. 하나만 추천해 주시면 고르자면은 뭐를 고르시겠어요? 제가 추천을 해드린다면 네. 지금 영단 횟집의 앞쪽에 거기 주차장이 있고 주차장 옆에 그 동네가 그 옛날에 그 오래된 건축물이에요. 목조 건축물. 네, 그걸 보면 우리 한국의 건축물하고 비교되는 부분을 거기서 평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일제강점기 만호동은 일본인들이 가장 먼저 자리를 잡았던 목포의 중심지였는데요. 개항 이후 하나둘 세워진 일본식 상점과 가옥은 아직 옛 모습 그대로 남겨졌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곳은 일제의 수탈의 아픈 역사도 있지만 근대상을 또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죠. 예. 저는 목포에서 활동하고 있는 가수 활동하고 있는 태연입니다. 가수 활동을 처음 이제 시작한 지는 한 1년 2개월 정도. 그러세요? 네. 그럼 후배시네요. 아니, 네. 목소리 톤이 달라지네. 대선배님을 만나셨네요. 와. 태현 씨가. 이름도 비슷해요, 근데. 네. 그러면 지금 목포 하면은 유명하신 그 목포 출신 가수로는 남진 선생님 계시잖아요. 뭐 그보다 또 유명하신 분이 우리 이남현 선생님. 네네. 네, 그럼 그 뒤를 잇는 목포 가수신 거네요. 제가 이제. 목포뿐만 아니라 전국을 제패할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래 한 소절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노래 그럼 잠깐 맛배기로. 그래 맛배기로 한번 봐야지. 가수 나오셨는데 먼저부터 한 소절을 반주해 주신다고 일어나셨어요. 미지? 오늘 부르겠습니다. 자, 제목 다 맞춰주시고.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가수분이십니다. 네. 아유, 잘하셨습니다. 예. 하나만 더. 아직까지 미혼입니다. 장가를 좀 못 간 상태인데 꼭 올해가 아니더라도 장가를 꼭 가고 싶습니다. 저한테 시집 오면 제가 업고 다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업고 다니겠다는 말씀 중에는 이렇게 체격이 좀 건장하신 분을 좀 사양한다. 저는 기분 나빴어요, 이제. 저들하고 하는 소리지. 기분 나쁘네. 그달 초등학교에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에 딱 유일하게 하나 있는 호랑이 박제가 있어요. 드디어 이제 호랑이 네. 얘기가 나오네요. 나와요. 네. 진짜 호랑이요? 네, 진짜 호랑이. 그럼 원래 어디 있던 호랑이세요? 그게 불갑산, 영광 불갑산에서 잡은 건데 이제 우리나라에 딱 하나 있어요, 유일하게. 영광에 호랑이가 살았다고요. 네. 아니 초등학교에 전시돼 있는 것도 독특합니다. 머리에 새겨진 선명한 왕자, 160cm에 달하는 거대한 몸통까지 용맹하죠. 우와. 네. 저게 진짜 사람 움직이는 듯한 눈빛, 진짜 저기 박제죠. 네. 진짜 호랑이인 거네요. 진짜 호랑이에요. 또 관광. 그리고 이제 유달산 밑에 가면은 역사관이라고 있어요. 가면 물 밑에 가면은 이렇게 그 역사관 구경하시고 나면은 뒤에
진짜 거시기. 누가서 밑에 거시기 보고 싶다고. 거시기 박제했고 거시기 박제까지 했어요. 다음 거시기 뭘까? 윤하산 밑에 가면 거시기 통굴로 있어가지고 거기 들어가면은 이게 뭐냐. 거시기도 할 수 있고. 예. 네. 앞에 나와서 말씀하려니 진짜 거시기였죠. 거시기만 오게 웃었어요. 거시기! 거시기! 거시기 말만 나오니 웃기는데. 그만할까라. 우리 어머니 말씀 아니, 절대 못하실 것 같아요. 부끄러워하시는 거 보니까. 그게 일제강점기 때 만든 강동모가 있대요. 근데 동굴 왜? 안에 강제 노역하는 사람들 모형도 설치해놨더라고. 그 말씀을 하시려고 했다고. 이런 말씀해 주시고. 안녕하십니까. 마호동에 사는 이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조그만 식당을 하나 하고 있는데요. 목포에 특히 만호동에 음식점이 엄청 맛집들이 몰려 있습니다. 꽃게면 꽃게, 민어, 낙지면 낙지. 엄청나게 많습니다. 목포에가 특히 만호동에가. 그 중에 저희는 기가 막힌 식당을 합니다. 뭐 하는지 아십니까? 남자의 힘은 뭐죠? 짱어입니다. 짱어. 짱어. 팔피디님은 짱어탕 안 먹어봤지라? 먹어봤어. 어디서 먹어봤어? 거시기가 우리 집이야. 일단 이번 주에 멍석을 깔아드립니다가 간 곳은 근대 상징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목포의 만호동을 찾아가 봤는데 일단 그 호랑이 실제로 영광 불갑산에 정말 잡힌 호랑이인가요, 저게? 한 농부가 예. 1908년에 잡았어요. 1908년. 네, 그것을 이제 일본 사람이 그 당시에 논 50마지기 가격으로 샀대요. 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서는 박제를 못해서 일본에서 1년 동안 박제를 시켜온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겁나 늙어본 것 같아, 호랑이가. 박제된 상태에서 옅어진 거. 그때는 엄청 젊었거든요. 왜냐면 박제도 늙어요? 아니 색이 좀 그러니까. 많이 바랬다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선생님 눈이 노안이 되신 거 아닌가 지금? 아니 근데 박제도 세월이 흐르면 털도 흰머리가 나듯이 나겠죠. 이런 무슨 이런 또 아무 말 대잔치를 또 여기서 김가마선이. 네, 그 우리 남한에서 호랑이가 이렇게 잡혔다는 이야기는 조선 휘보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조선 총독부에서 일제 강점기 때 해수부제라고 해서 해로운 짐승을 잡는다고 했는데 전남에서 6마리가 잡혔다고 합니다. 네, 그 중에 한 마리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날 옷이 완전히 단풍이네요. 제가 좀 저기 여기 방송 탄다고 하니까 좀 준비를 했어요. 입술하고 이 손톱하고 다 세트해 지금. 그래서 계속 손을 보여줘야 된다고. 제가 목포시 여성예비군 소대장도 한 5년 했고요. 여성 예비군이 있어요? 네. 그럼 여성 예비군은 모이셔갖고 뭐 하시나요? 저희도 남자들하고 똑같이 훈련을 받습니다. 총도 쏘고 뭐 훈련도 받고 안보 견학도 가고 저는 총을 쏘라고 해서 그 총알이 혹시 저한테 날라올까 싶지 않아서 저는 그걸 무서워서 하늘에다 쏘았습니다. 그게 더 위험한 일인데. 그러니까. 하늘에다 쏘았더니 연대장님, 대대장님께서 하늘하고 무슨 원수졌냐고. 그 전국에서 한 5,000명 정도 예비군들이 5,000명 정도 이상이 되는데 모범 예비군으로서는 제가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초청받아서 3년 전에 갔다 왔습니다. 요즘 하늘에다 총 쏘시는 양. 모범 누구라고 이렇게? 저는 그 만호동에서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김은주라고 합니다. 문화예술협동조합 나무숲이라고요. 네. 작가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 또 여기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무료로 시민분들 대상으로 뭐 예술 교육도 좀 이렇게 진행해 드리고 있고요. 와. 오며 가며 들릴 수 있는 문턱 낮은 미술관 나무숲입니다. 이렇게 오래된 건물을요, 지역 작가들이 힘을 모아 새롭게 단장을 했는데 짜잔! 이렇게. 지역 작가와 시민을 이어주는 문화 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옛날에 저기가 백화점짜리였어요. 아, 그래요? 만호동의 오랜 기억을 저장하고 새로운 추억을 만드는 명소로 거듭나는 나무숲. 이곳에선 그 어떤 것도 예술이 될 수 있습니다. 저기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만호동에요.
송도 공에다가 이동합니다. 그 나무가 조금 요상한 것이 있으면 예, 나무 뿌리 같은 거요. 그리고 이제 그 항래 같은 거 나오고 항나무 같은 거요. 그런 걸 작품을 만들어요. 그리고 또 그 작품을 또 내놔요. 그래서 그런 걸 또 하고요. 관광객 분들이요 와요. 관광들 와서 보면 또 웃음거리가 또 돼요. 내 작품 같은 거 보면 좀 요상은. 작가님이시구나. 네, 근데 작가. 요상 얼마나 요상하길래 무슨 굉장히. 요상한? 네. 제가 그래서 직접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뭐 지극히 정상적인 멋있는데요. 느낌 있는데요? 이제 나올 차례죠? 음악이 바뀌었어. 또 음악이 바뀌었어. 진작에 되시나요? 아, 거시기들. 아이고 매. 아, 이렇게 봐야 돼, 이렇게? 아이고. 다들 눈을 이게 공사네요. 모자이크가. 모자이크 쉬워. 이건 뭡니까? 아, 네. 모자이크 밉다. 마오동 주민자치위원장 서장곤입니다. 목포의 구미를 아십니까? 9가지의 맛. 9가지를 맞춰야 되잖아요. 예. 게장. 예, 게장 들어갑니다. 낙지, 호롱, 낙지. 예, 낙지, 세발 낙지 들어갑니다. 세발 낙지. 민어, 병어치, 병어치, 갈치, 사마, 갈치. 퀴즈를 저희한테 낸 거예요. 뒤에서 맞추면서 브로카고 아구탕찜 있습니다. 하나 남았어, 하나. 예양 목포하면 또 맛이잖아요. 그 구미에 관계된 맛집들이 우리 마오동에 다 산재해 있습니다. 아, 여기로 예. 와서 있구나. 예. 그래서 우리 마오동이 행복한 동네입니다. 예. 마오동 넉넉한 바다만큼이나 따뜻한 마음과 푸근한 정을 자랑하는 만호동 어르신들. 짧은 시간이었지만 고향 어르신들을 만난 것처럼 따뜻했는데요. 우리 아버님 그냥 이렇게 일상에서 유쾌함을 부르고 그 유쾌함이 고스란히 예술로 이어지는 멋진 마을 만호동. 그 다채로운 매력이 더 아름다운 마을이었습니다. 자, 저희가 일단 목포의 만호동에 대한 자랑거리들을 쭉 들어봤는데 그 구미라고 들었잖아요. 네. 만호동에 구미가 다 있다 그러는데 네. 혹시 9가지 다 드시고 오셨어요? 아니요, 저는 다 못 먹었고 네. 그날 마치고 아구찜. 아니 얘기 들어보니까 목포 식당은 입구는 있는데 출구는 없다면서요. 왜요? 먹다 보면은 출구를 못 찾는데요. 아, 그 자리에서 너무 빌어불러가지고. 맛있어가지고 네. 그 정도라고 합니다. 그만큼 손맛이 있는 곳이고 또 그렇죠. 역사적인 곳이고 만호동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좀 들려주시죠. 예, 그 목포라고 하는 지명이 영산강으로 들어오는 길목에 목포가 위치해 있다. 그래서 목계 목자를 쓰고 그게 목포라는 지명이 나와요. 예, 그래서 그 만호진을 위시해서 이 인근으로 해서 만호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 아까 동굴 얘기가 나왔는데 크고 작은 동굴들이 제가 찾아낸 것만 해도 한 20여 개가 다 만호동에 옴싹 모아 있어요. 저 지역 전체가 올해 군산, 영주와 함께 근대 문화 역사 거리 그렇죠. 문화재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1987 영화를 찍었던 그 가게 예, 예. 뒤에도 굴이 있더라고요. 많군요. 근데 되게 분위기가 묘했던 게 과거와 현재가 아주 묘하게 혼재돼 있더라고요. 진짜 데이트 한번 가고 싶은 곳이었어요. 근대 문화유산 건물에다가 아까 네, 그 네. 공방 네. 같은 그런 전시관 같은 깨끗한 건물에다가 또 맛집들이 출비하니까. 도보로 여행하기 진짜 좋아요. 네. 그나저나 저는 영상 보면서 느꼈는데 이제는 목포 구미가 아니라 신미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뭐 하나 더? 사람 사는 맛이 하나 추가된 것 같아요. 아우 요거 하나 하려고 5분을 고민했네. 여기서 아유, 정리를 진짜 또 진행을 멋지네요. 해주시네요. 여기서. 네. 예. 계속해서 이어나갈 코너는 전라도 사람이면 꼭 간직하고 기억해야 할 천년의 유산. 목포의 천년의 유산으로 꼽을 만한 백고동 곳은 소리로 무엇일지. 효과음 넣어드릴게요. 백꽃. 다른 게 뭐예요?
목포역. 예. 자, 모던보이. 모던보이. 뭐가 생각나시나요? 이거는 임정섭 아나운서님이잖아요. 모던하기. 왜냐하면 사람이 네. 무던하잖아요. 무던부이 지금. 무던보이? 무던한 거는 진근하고 무던하고. 네. 모던보이. 모던보이 한 1900 우리가 한 27년, 30년 이때 시기에 이제 모던보이, 모던걸 이런 용어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전과는 다른 좀 새로운 문화, 뭐 새로운 문화를 이렇게 가져오신 분. 저도 이 모던보이 끝자 이자에 이 그림이 힌트인 것 같아요. 아, 여기에 네. 뭔가 이 갓을 쓰고 한복을 입던 담배 시대에서 뭔가 이 곰방대도 아니고 좀 짧아졌죠. 뭔가 좀 세련돼졌죠. 모자도 세련돼지고. 요게 힌트가 아닐까. 그건 썩은 부주아들의 논리야. 일본의 통치를 태평성대라고 반긴 양반과 지주놈들의 무수한 일수니까 나라를 망쳤다는 것도 모르나? 우리 현실을 서양 사조에 맞춰 맹종하는 것도 모순이고 이념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리라는 생각은 위험해. 일제강점기 민족을 위해 사회를 개혁하자 목소리를 높였던 한국 최초의 극작가 김우진. 조선의 청년들이 자아각성을 하고 자기 스스로를 깨닫고 사회를 개혁하려는데 좀 더 힘을 내시라. 척박한 삶 속에서도 극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갈망했던 김우진을 만납니다. 근대 도시의 변천사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항구의 도시 목포. 그중 유달산 기슭에 자리한 북교동에는 목포 근대사의 한 획을 그었던 김우진 거리가 있습니다. 골목에서 만나는 김우진 작가의 의미심장한 글귀들. 그 속에는 목포의 근대를 비추는 삶의 풍경이 그리고 역사가 오롯이 녹아 있습니다. 김우진 선생님은 근대극을 처음 만들었던 극작가입니다. 그래서 신극 운동의 선구자라는 점에서 목포의 역사와 같이 하고 있는 목포의 최초의 예술인이자 목포의 최초의 신지식인이다. 이 길을 따라 걷다 보면 멀지 않은 곳에서 오래된 성당을 만날 수 있습니다. 김우진이 유년 시절을 보냈던 성취원의 옛터 북교동 성당. 김우진의 집안은 방이 99개나 있을 만큼 유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문학에 대한 열망을 키워갔습니다. 김우진 아버지는 일단 조선의 관리이자 정삼품이라고 하는 통정대부예요. 예. 장선 궁수에서 무한한 감리로 부임해 올 정도로 대단한 지방 행정관인과 동시에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1살이 되던 해, 김우진은 동경으로 떠납니다. 와세다 대학 영문과에 진학하면서 본격적인 문학인의 길로 들어선 것이죠. 특히 서양의 예술가 니체의 철학을 동경했던 그는 더 이상 예술이 예술로 머무는 것이 아닌 보다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기를 갈망했습니다. 민족이 지금 어려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민족을 구제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회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무엇을 해야 되겠는지, 그래서 본인은 문학과 연극으로 지금 방향을 설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 그와 뜻을 같이 하면서 예술을 공부하던 동경의 유학생들은 1920년 봄 연극연구단체를 창립합니다. 이렇게 탄생한 극예술협회는 동우회 순회연극단을 조직하는데요. 당대의 절박한 현실 문제를 다룬 김영일의 사와 같은 창작극이 무대에 올려졌습니다. 서울과 지방도시를 순회하며 사실적으로 당시의 시대상을 투영했던 연극은 만원 관중이 몰리면서 대성황을 이뤘습니다. 가자 빨리! 야,
이리야. 자, 가자 소양. 네가 가기 싫다고 이렇게 버틴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밤사발 뺏어가는 놈 따로 있고 이제 자육마저 뺏어가는구나. 옳소! 우린 잃어버린 자유를 되찾아야만 합니다. 연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대중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일본의 신체극이라고 하는 신파극이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연극을 통해서 민족 구제와 그리고 사회 개혁이라는 의지를 확산시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동경 유학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청년 김우진. 그의 눈에 비친 목포의 현실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일제 식민 지배 속에서 궁핍한 삶은 이어졌고 목포 사람들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도 보장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곳 목포 문학관에는 식민지 시대 김우진 작가가 느낀 감정 그리고 생각이 담긴 수십 편의 작품이 남아 있습니다. 김우진은 당시 조선 문단을 주름잡던 감상주의적이고 계몽적인 예술관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절망의 시기, 민족의 삶과는 동떨어진 기존의 문인들을 비판하며 가진 자들 중심의 세상을 통렬하게 비판한 것입니다. 춘원 이강수 류의 문학은 어떤 거냐? 그러면 감상적인 민족주의 그리고 어떤 순수한 어떤 민족주의, 그러니까 활동하지 않는 민족주의에 대한 어떤 비판인 거죠. 그렇게 조선의 근대극 운동의 선구자가 된 김우진. 목포를 극적 공간으로 다룬 희극 작품을 왕성하게 창작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작품 난파와 이영녀 등에서는 근대 자본의 폭력 속에서도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서민들의 애환을 사실적으로 담아냈습니다. 산돼지는 김우진 선생이 마지막으로 쓴 희곡 작품입니다. 여기에서 김우진 선생은 조선의 젊은 청년을 그리고자 했습니다. 감상주의적인 개혁의지, 계몽주의를 탈피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조선의 청년들이 자아각성을 하고 자기 스스로를 깨닫고 사회를 개혁하려는데 좀 더 힘을 내시라. 문학을 좋아하고 연극을 사랑했던 모던보이 김우진. 하지만 그에게 예술은 그저 아름답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절망의 시대, 척박한 현실을 부르짖었던 김우진. 그의 외침은 여전히 예향 목포를 깨웠던 시대의 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예향 목포의 선구자이면서도 오늘의 주제어인 모던보이의 주인공인 김우진 극작가의 인생을 쭉 저희가 살펴봤는데, 그나저나 김우진 극작가의 또 희대 스캔들의 주인공이었 네. 맞습니까? 김우진 선생이 그 와세다대 2학년 때 사회찬미를 불렀던 윤심더. 네. 우리나라 최초의 소프라노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현해탈을 건너오다가 두 분이 이제 물에 몸을 던지신 거죠. 그런데 시체를 못 찾았으니까 찾는데 이태리 가서 악기상을 한다 뭐 이런 소문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시신을 못 찾았으니까 소문이. 실제로 그 주일 이태리 대사관에서 로마에 살고 있지 않다고 확인서를 보낼 정도. 네, 사실은 이분이 우리 문학사에 남긴 게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그 스캔들로 인해서 많이 덮여져요. 이분이 우리 문학사에 남긴 게 뭐였냐면은 우리의 근대극
이제 드디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표현주의라는 게 등장해요. 예. 표현주의가 뭐냐면 내면에 있는 자아에 대해서 뭐 독백이라든지 이렇게 방백이라든지 이런 걸 표출을 통해서 해내는 거죠. 표출을 예. 하고 지금 현재 이런 조명 다 잘 돼 있잖아요. 이런 걸로 해서 더 그걸 부각을 시키고 이런 것을 이분이 처음 시도를 해요. 특히 우리 김우진 선생님은 드라마로 지금 나오기 전이거든요. 예. 그래서 또 여기 전매청에서 이렇게 한번 또 다루어 주셔서 더 기뻐요. 저희가 또 네.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멋져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새 분과 더 네.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전라도의 매력을 더 깊이 있게 재조명해보는 전매청 시간이었습니다. 따뜻하고 또 애절하면서 익숙한 듯하면서도 새로운 그런 매력을 가진 곳이 바로 목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다음은요, 광주시 북구편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전매청 다음 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